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다이소에서 폼보드를 구매하세요. 가로 세로 1m면 충분합니다. 우드락이 아닙니다. 폼보드도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카본 파이프로 뼈대를 만들어줍니다. 가운데 구멍 뚫려있는 거 가벼운 걸로. 카본 파이프로 기체를 고정할 때 글루건으로 붙이기보다는 케이블 타이로 고정해서 기체를 고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글루건은 상대적으로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바르고 붙이다 보면은 무게가 확 늘어납니다. 무게 대비 추력은 최소 1대1. 굳이 세막대기로 고정하지 마세요. 금속이기도 하고 전파 방해하고 레이더에 감지되면 어떡해요? 무서워. GPS랑 접촉하면 신호불량 와요. 금속 때문에 근접 시공간 터져가지고 뭔가 맞아버리면 곤란하죠? 될 수 있으면 금속을 피해주세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그렇게 높은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동차 배터리만 해도 굉장히 무겁죠? 6셀짜리 22V 되는 배터리로 추천드리고요. 너무 가벼운 배터리는 멀리 못 가니까 6A 정도 가지고 있는 22V에 방전율 50 정도 되는 배터리를 어디에서든 구매할 수 있고, 배터리 고정하는 벨크로는 다이소에서 구매하십시오. 6셀이다 보니까 너무 세서 레귤레이터 없으면은 MK15로 전달될 때 회로가 타버릴 수도 있어요. 레귤레이터를 그래서 설치했고, 좌우 균형까지 맞춰주는 센스. 굳이 고정익을 선택한 이유는 헬기나 멀티콥터 같은 경우에는 기동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수직이 착륙도 가능하고, 하지만 저희는 전쟁이 일어날 때 사용할 거라서 배터리가 다 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줘서 비행하는 쪽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고정익을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멀티콥터고 헬리콥터고 뭐 UFO고 뭐 내부에 있는 엔진 같은 경우만 해도 이런 덕트팬이 아니라 프로펠러에도 상관없고요. EDF보다 프로펠러가 더 효율적이긴 해요. 제가 또 EDF를 선택한 이유는 고속에서의 비행에 도움되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낭만을 쫓아갔고요. 이렇게 엔진을 2개를 부착하고 싶다,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개의 엔진을 하고 싶다면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각 ESC에서 나오는 핀의 가운데 전선을 뽑아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반대쪽은 붙어있는 걸 볼 수 있죠. 또 실속 상황에서는 비행 불능이 되기 때문에 스러스트 벡터를 설치했고요. 번역하면 추력 편향이 가능해져서 기체의 기동성이 더 좋아지고, 조종 불능이 되더라도 방향 전환이 평소에 뭐 드론 안 해본 사람들도 조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스러스트 벡터로 수직 이착륙도 가능하고, 배터리랑 모터 사이에서는 전류가 바로 흘려서는 안 되는데 중간에 ESC 변속기가 있어야 모터에 손상을 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출력을 조절할 수 있겠죠. 조이스틱으로. 고정익 비행기의 단점인 활주로가 필요하다는 것, 기동성이 부족하다는 걸 만회하려면은 추가로 자이로를 선택해 주거나 플라이트 컨트롤러 같은 것들을 추가로 설치해 주면 되고요. 자동 비행으로 복귀가 가능하도록 플라이트 컨트롤러에서 설정이 가능하고요. 얼마나 전력이 남았는지 OSD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파워를 연결하면 되고요. 추가로 에어스피드 같은 온도 측정기라던가 설치할 수 있지만 후방에 있는 추력 편향 때문에 굳이 설치할 필요 없다고 판단했고, 실속 상황에 오더라도 공기의 속도를 측정할 필요는 없진 않나, 그래서 제외하게 됐고요. 이런 좌우 균형 같은 것들도 휴 그라운드 컨트롤러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FC 후방에 있는 핀들이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들이나 엔진이 돌아가는 거라던가 좌우에 믹싱된 서버가 움직이는 것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겠죠. 수신기의 신호가 RC 포트로 쓱 들어가고, 그럼 이 플라이트 컨트롤러에 있는 신호가 자이로를 한 번 더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모터를 움직이든가 말든가 잘 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이로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축이 6개인데요. 평소에 날아다닐 때 균형을 잡는 것과 수직으로도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허버링이 가능한, 활주로가 필요 없는, FCN 없는 자이로까지 추가로 설치해준 모습이죠. 이 자이로각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은 불빛이 껌뻑껌뻑거리는데, 불빛이 한 번, 2번 깜빡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1번 정도 깜빡깜빡거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번호의 깜빡일 때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V테일로 할 건지 호버 모드를 없앨 건지 지 멋대로 잘 알아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모드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와이어가 저 같은 경우는 8번 채널에다가 연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서버 모터입니다. 아두이노 장난감 서버 모터처럼 장난감 같은 거 말고 180도에서 270도 정도 움직이는 각도가 유연한 서버를 추천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전파 송수신기 가격도 16만원 정도로 물론 어디서든 구매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저 같은 경우는 포인원을 구매해서 후방에 탈부착할 수 있도록 ELRS를 선택했는데요. 굳이 ELRS 아니어도 무엇이든지 설치할 수 있는 게 포인원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작은 라디오 마스터 조로를 선택했고, 이 라디오 마스터 조로의 유일한 단점인 배터리 용량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손잡이 후방에 배터리를 설치하지 않아도 충전 단자에다가 그냥 꽂기만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라디오 마스터 조로가 전투 상황에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굳이 ELRS를 선택할 필요는 없고, 난 니랑 좀 스타일이 달라 라고 하신다면 크로스파이어를 선택하시거나, 전파법상 KT가 소유하고 있는 거라서 안 됩니다. 전시 상황엔 또 모르죠. 스스로 알아서 잘 거시기 해버리시길 바랍니다. 900MHz ELRS도 있긴 한데 아무도 추천을 안 하더라고요. 크로스파이어의 900MHz가 좀 더 멀리 나가긴 한다고 합니다. 나 몰라. 송신기가 있다면 수신기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마텍 제품을 선택했고요. 하나는 여기 있는 플라이트 컨트롤러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는 여기 ESC에 추가되어 있는 호타바 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타바 핀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하고 있고, 여기 있는 PPM 코드로 추가에 여기에 이상한 3핀 하지 마세요. 자세히 보시면은 그라운드 핀이랑 전압 거시기에는 아무것도 없죠. 나머지 핀들은 이렇게 신호 핀들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모든 게 하나로 통합돼서 RC 인에 이렇게 쓱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다 이상한 거 서버 모터라던가 ESC에 추가되어 있는 이 전기가 역으로 돌아버려 가지고 여기는 회로들도 다 타버리고 BPM, FC까지 다 거꾸로 돌아버려 가지고 싹 다 다시 구매해야 됩니다. 여기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수신기는 이 전기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ESC에서 한 번 더 연결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작동을 하는 거고요. 두 개의 수신기에서는 다른 쪽에서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추가로 연결해 주셔도 됩니다. 얀마 Y 케이블로 양쪽에다가 공급하면 되잖아 라고 하신다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한쪽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그래서 그냥 한쪽에서 ESC에서 그냥 받자 선택했습니다. 나머지 4개의 핀 보급받는 총을 설치해서 서버를 땡겨서 발사할 수 있다거나 여러 가지로 변형이 가능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정찰기를 예로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들은 스스로 알아서 하십시오. 정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카메라 같은 경우도 SciY라고 읽는 건지 CE라고 읽는 건지 모르겠지만 농업용 드론에 설치하는 중국산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 위에 달려있는 거는 런캠사에서 만든 녹화용 카메라고요. 무게도 9g인지 12g인지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또 런캠 특징이 굳이 RX-TX 같은 거 안 해도 접지랑 5V만 갖다 꼬라박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전원 공급 장치 어댑터 케이블, 배터리에 바로 설치가 가능하죠. 런캠 작동 방식도 버튼 한번 눌러주면 깜빡깜빡거리는데 녹화되고 있다는 거고, 설명서 읽어보십시오. 굳이 SD카드를 뽑아가지고 컴퓨터에 연결할 필요는 없고 5핀짜리 컴퓨터에 꼽아가지고 자이로 플러랑 연동되니까 녹화된 것들 잘 알아서 하십시오. 런캠을 아래쪽에다 설치해가지고 날아다닐 때 바닥을 보게 할 수도 있고요. 이 MK15 같은 경우에도 거꾸로 설치를 해놨는데 이거는 와이어 간의 거리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이런 식으로 영상 송신기의 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열이 발산할 수 있는 부분을 뚫어줘야 된다네요. 굳이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아날로그랑 디지털이랑 요즘 나뉘는 추세인데, 저 같은 경우는 높은 곳에서 정찰하는 게 위주지 막 쏴 죽이고 반응 속도 막 빨라야 되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2022년 기준으로 영상이 멀리 가면서 HD 화질을 유지하는 HM30 제품을 선택했고요. 이게 픽스호크랑 바로 연동이 되니까 귀찮아서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구닥다리 픽스호크 사용하지 말고 마텍 제품을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F7로 시작하는 거 하십시오. 보통 핀이 많은 걸 추천드립니다. 충분히 호환 가능하고요. 픽스호크는 별로 호환되는 거 별로 없거든요. 마텍 같은 경우에는 베타플라이트고 뭐고 다 돼버리니까, 그리고 반응 속도가 너무 구리잖아요.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화질 좋은 탱크 솔로라든가 HD 제로라든가 워크 스넬사의
이래저래라든가 이 여러가지 기타 등등 추천드립니다. 고도나 속도, 위치 이런 것들은 텔레메트리 1번에서 MK15 UDP 포트로 연결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카메라 포트가 카메라로 쓱, 그리고 여기 있는 안테나는 저는 이렇게 날개 이렇게 설치를 해뒀고요. 안테나에는 금속 같은 것들이 접촉되어 있으면 영상 송수신 거리가 굉장히 극도로 낮아집니다. 이런 구성은 피해 주십시오. 저는 그냥 보여드리기 식으로 보여드리려고. 자, 2022년 기준으로 대부분의 고글의 가격은 6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말도 안 됩니다. 전시 상황에 이런 걸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구해왔습니다. 구글에서 판매하는 짝퉁 폐품 박스 쓰레기 고글을 추천합니다. R 2개짜리는 비효율적이고요. 이런 식으로 기존 박스 고글이 가지고 있는 글래스를 선택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런 박스형 고글은 화면 하나로도 2개 양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한 개의 화면을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죠. 물론 직접 제작하십시오. 전쟁이 일어나면은 워낙 더러운 곳에서도 물들이 들어가서 박스 망가질까봐 정테이프로 전부 다 아무무처럼 감아준 셈이고요. 이런 식으로 박스형 글라스를 꼬라박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핸드폰을 통해서 와이파이를 통해 화면을 보는 거기 때문에 굳이 큰돈 들이지 않고 그거를 수작업으로 제작할 수 있죠. 고글보다 초장거리가 가능한 30km 정도의 HM30을 선택했죠. 지향성 안테나 설치했고요. 전원을 킬 때는 한 번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 바로 길게 쭉 눌러주십시오. 전원 들어오고요. 버튼이 4개 버튼밖에 없는데 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설정에 들어갈 수 있고요. 위아래를 클릭할 수 있는 거는 오른쪽 2개 버튼입니다. 데이터 링크 같은 경우에는 방금 텔레메트리 1번이 UDP로 들어가는 거고요. 와이파이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선택해 주시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5km 버전, 8km 버전, 24km 버전, 40km 버전. 대충 사거리에는 30km 정도 나온답니다. 5에서 8km 정도 되는 것들은 로우 레이턴시라고, 나름 반응 속도가 이것보단 빠르답니다. 농업용이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느린 건 확실하고요. 배터리는 2에서 4셀 정도 됩니다. 또 이게 S버스로 추가로 움직임을 넣을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화면이 끊기면은 비행기도 추락해버린다는 소리 아닙니까? 저는 그게 마음에 걸려서 그건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추가로 보여드릴 것은 나노 33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안에 자이로랑 블루투스가 있어가지고 제 목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똑같이 카메라가 서버 모터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선은 이런 식으로 구성해놨고요. 3.5mm 스테레오 연결선은 따로 트레이너 포트라고 여기 존재하는데, 이건 트레이너 포트가 존재하기만 하면은 뭐든 된답니다. 어떻게 잘 꼽기만 한다면. 깔짝깔짝거리면은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헤드 트래킹에 관해서는 제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충분히 인터넷에 검색해도 다 알 수 있고요. 굳이 깊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헤드 트래킹을 바로 고글에다 연결해서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도록 얼굴을 돌리는 대로 화면이 다 보이겠죠. 근데 전시 상황에 고글을 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별로 도움될 것 같지는 않아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이 고글은 버리려고 하고 핸드폰을 여기 있는 마운트에 설치해서 그냥 이렇게 깔짝깔짝 확인해서 어떻게 해서도 볼 수 있도록, 전선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 정리한다고 케이블 타이로 묶어버리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렇게 묶게 되면은 전선들이 서로 합선돼 가지고 전선이 녹아버리고 합쳐지고 불능 돼버리니까 별로 추천 안 합니다. 그저 전선이 여기 있는 모터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무게중심이 맞는지도 확실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좌우로도 균형이 맞는지 상하로도 균형이 맞는지, 가운데에 있는 CG라고 하는 무게중심을 어떻게 잘 찾아보십시오. 전쟁 발발 시에 최전방으로 무엇을 가지고 갈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비행기를 만들 필요 없이 쿼드콥터나 헬리콥터를 만들어도 충분히 상관없고요. RC 자동차에다가 본인 기관총을 설치해서 서버 모터로 방아쇠를 당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적들이 사람이 아니라 장난감들한테 목숨을 잃게 하는 하나의 보험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것들이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그저 나무에 서버 모터 하나 설치해가지고 방아쇠를 당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크기 비교를 위해서 손바닥을 보여드려도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겠죠. 바로 세로 크기만 1m고요. 22년 기준으로도 드론인지 새인지 전혀 구별 못한답니다. 또 금속도 굉장히 적어서 레이더에 눈으로만 보고 기관총으로 드론을 제지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발사가 불가능하고요. 될 수 있으면 민간인들도 충분히 어디에서든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설명이 끝마쳐졌고요. 또 이 영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구닥다리가 되면서 제가 말한 제품들이 단종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들도 많아지겠지만은,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통해서 스스로 응용해서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굳이 조립하지 않고도 지식만 갖고 있는 걸 추천드리죠. 하지만 이것을 일반적인 자기만족
목적을 위해서라던가 비행을 한다던가, 그리고 또 전파법상 소유해서는 안 되는 제품들이라던가 국내 수입이 불가능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호기심에 의해서 전쟁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하신다면 국가에 이 제품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해야 되고 그에 맞는 자격증을 소유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북한 드론이 들어왔다길래 궁금해서 만들어 본 거지 다시 분해할 겁니다. 사실 나 이런 건 날려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나 이런 거 잘 몰랐어 사실.